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어린이날 연휴 전남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광양읍 265, 고흥 포두 231, 순천 226mm입니다. 또 어제 하루 광양 지역의 강수량은 198.6mm로 5월 하루 강수량 급값을 새로 썼고 순천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5월 하루 강수량을 경신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 소방본부에는 이틀 동안 토사 유출과 도로 침수 등 70여 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고 고흥에서는 조생벽 80헥타르가 물에 잠겼습니다. 미리 대피했던 산사태 위험 지역 주민 100여 명은 호우특보 해제 이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어린이날 당초 예상했던 30에서 80mm를 넘는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전남의 농경지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전남도는 이틀간 내린 비로 해남 1,200헥타르, 강진 50헥타르 등 도내 6개 시군에서 농경지 1,539헥타르가 물에 잠겨 15억 3,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수확을 앞둔 보리류와 조생벼 등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전남도는 앞으로도 이 같은 국지성 호우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읍면 단위 방식의 세분화된 피해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루 평균 2,000명이 넘게 이용하는 여천역은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큽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철도공단과 지자체 모두 적절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여천역에 마련된 주차장. 오전부터 차량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할 수 없이 운전대를 돌립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인근 도로가까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마트가 될 정도가 아니고 여기다 차를 못 대요. 아, 그래요?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갖고 저 도로에다 차 세워놓고. 여천역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루 평균 2,300여 명. 반면 주차장은 142면에 불과합니다. 주차 공간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철도공단 측은 차댈 곳이 충분하다며 확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예전에도 주차장 확장사해서 72명이니까 추가해가지고 수요 대비해서는 적정한 걸로. 인근에 있는 농지 등을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대부분 생산 녹지 지역으로 묶여 활용이 제한돼 여수시도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좀 임시 주차장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약간 떨어지더라도 그 어떤 부지가 있으면은 그쪽 부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주차장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길이가 짧고 폭이 좁아 들어오는 차량과 나가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진출입로 전체에서 심각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합니다.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저 부분을 주차 타워를 지어가지고 좀 더 우선적이라도 단기적으로 그런 효과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여천역 인근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출입구를 추가로 만들고 신호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 조례동 백강로를 따라 녹지축을 조성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땅 주인이 재산권 침해, 또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면서 순천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순천 도심 조례동을 가로지르는 백강로입니다. 순천시는 길 2.1km 구간에 미세먼지 차단숲과 좁은 도로를 만들어 녹지축 조성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땅 주인과 주변 상인의 반대가 극심합니다. 사업이 재산권을 침해하고 완충 녹지 폭이 일정하지 않아 형평성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2년 전 순천시의회는 시가 책정한 사업비 81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상공인들을 싹 쫓아내고 공원만 만든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이 안주를 하고 노는 위치가 아니에요, 이곳은. 그래서 저희들도 한 3, 4년 전부터 좀 불안했습니다. 일부 상업시설 앞 이면도로가 불합리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계획된 이면도로 양옆으로 이미 다른 도로가 뚫려 있는 데다
폭마저 좁고 대부분 사유지란 겁니다. 도시계획상 여기까지 살아있는데 순천시는 여기에 큰 도로하고 이쪽 도로나 이쪽 도로나 이쪽도 연결이 되지 않는 이 도로를 지금 개설하려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을 두고 땅 주인과 순천시 공무원 간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민원을 접수한 국민권익위원회도 현장을 찾아 조사에 나섰습니다. 순천시는 사익보다 공익적 가치가 큰 만큼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순천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 보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다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녹지 조성을 마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의과대학 선정 공모를 강행하고 있는 전남도가 해당 대학 총장 또 지자체장과 5인 회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3일 순천대와 목포대, 순천시와 목포시에 공문을 보내 5인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회동 예정 날짜는 오는 12일이고 장소는 전남 동서부권의 중간인 보성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순천대와 순천시는 전남도는 의대 설립 관련 법적 권한이 없다며 전남도의 공모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5인 회동이 성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의 고민은 시즌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수비 불안입니다. 10개 구단 가운데 가장 많은 실책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수비 안정이 선두 수성에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우성과 한준수의 연속 타자 홈런으로 3대0으로 앞서가던 지난 2일 3회. 투수 내일의 송구 실책과 내야수 김도영의 포구 실책이 겹치면서 순식간에 5점을 내주며 경기 흐름을 내줍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하위권으로 처진 KT 한화의 경기에서 2승 3패에 그치면서 2위 NC의 한 게임차 불안한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팀 타율과 타점, 득점 1위, 홈런 2위 등 주요 타격 지표에서 상위권을 유지하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아의 불안 요소는 실책입니다. 35경기에서 범한 실책이 무려 40개, 경기당 1개골이 넘고 가장 적은 삼성에 비해서 2배 이상 많습니다. 잦은 실책은 곧 투수를 흔들고 경기를 내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 투타에서 조화를 이루며 선두를 질주하는 기아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개막 이후 부진에 허덕였던 용병 타자 소크라테스는 최근 부쩍 물오른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2게임 연속 홈런을 때려내는 등 최근 9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홈런 7개에 타율을 2할 7푼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팀 타율 2할 9푼 9리로 압도적 선두에다가 홈런 11개로 공동 선두로 올라선 김도영. 여기에 부상에서 복귀한 나성범, 그리고 꾸준히 타점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최용우에 소크라테스까지 힘을 보태면서 기아의 중심 타선은 피해갈 곳 없는 완전체가 돼가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이번 주 3위와 4위를 달리고 있는 삼성 SSG와 맞붙는데 양현종과 내일, 윤영철을 차례로 선발로 내세워서 선두 수상에 나섭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호우특보가 해제되고 비가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해제됐습니다. 산림청은 전남과 부산, 경남 등에 발령됐던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오늘 오전 11시에 해제했습니다. 산림청은 또 이번 호우로 발생한 산림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전 안전 점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주말 사이 쏟아졌던 비가 오늘은 잠잠했는데요. 내일 오후 들어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남 지역의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12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20도에 머물며 예년 이맘때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파도는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2m,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여수의 만조 시각은 오전 8시 24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23분입니다. 1970년대 이른바 검은도 간첩단 누명을 썼다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일가족이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게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고 김재민, 이포레 부부의 자녀 등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 측에 27억 4천여만 원을 위자료로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구금 상태에서 가혹 행위를 당했고 위법 증거를 토대로 복역해 회복하기 어려운 재산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거문도 간첩다 사건은 1970년대 거문도에서 살던 김재민 씨 일가가 돈을 받고 북한의 대남 공작원들을 도왔다고 몰려 처벌된 사건입니다. 최근 광양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광양시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4개 반 20여 명으로 구성된 악성민원 대응팀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악성민원 대응팀은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조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법적 대응 시 법률 자문 비용과 심리 상담, 의료비를 지원합니다.